당신은 몇 살까지 일할 생각입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까지, 65세까지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쉬면서 살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1위 40.4%,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제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력감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절망감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72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나이 듦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한 분, 이미 퇴직했지만 무료한 일상에 지친 분,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는 분, 자신의 먼 미래가 막막한 젊은 분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인생 2막은 1막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안 돼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똑같이 말했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눈이 내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 50분, 온도는 영하 5도,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무릎을 살짝 절뚝이시면서도 양손으로 정지 신호판을 들고 계셨죠.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한 1학년 어린이가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왔어요? 추운데.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쁜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 가야지. 할아버지는 괜찮아.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고 건너갔습니다. 그 순간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신다면 여러분도 무엇인가 느끼실 겁니다.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2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집에서 쉬셔도 되실 텐데.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생이요. 천만에요. 이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30년 넘게 버스 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듦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김영수 어르신의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수 어르신은 72세에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3년 동안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본인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었죠. 그런 분이 어떻게 지금은 일요일이 제일 싫다고 말할까요? 일하러 나가고 싶어서 그렇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더 놀라운 건 어르신이 하시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김영수 어르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나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 둘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희망. 자, 그럼 김영수 어르신이 어떻게 인생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극복하고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충남 공주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버스 기사로 32년간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죠.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묵묵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 이제 쉴 수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은 그래도 남아있는데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게 살림을 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TV만 하루 종일 봤어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런데 저녁에 아내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연금은 한 달에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화투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것도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계속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족들도 그런 아버지를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 늙었구나. 이런 상황이 3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구청에서 받아온 전단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실버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이런 거 하면 뭐 하나 싶었죠. 그런데 아내가 자꾸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 교통보조, 학교 급식 도우미, 환경 정화 활동 등등. 그 중에서 고령자 교통보조원이라는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거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버스 기사를 30년 넘게 했으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들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뭐 하러 나가서 고생하냐는 소리도 들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고.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집에서 계속 TV만 보는 것보다는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낫다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냈습니다. 간단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버스 기사 경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교통 안전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적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다시 취업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첫 출근 날 어르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오랜만에 목적이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안전모를 쓰고 거울을 보니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입던 버스 기사 유니폼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일하러 나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배정받은 곳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첫날은 긴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
학부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나에게 인사를 해주다니.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이름을 기억해주고, 가방이 무거우면 도와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함께 써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길래 따뜻한 물을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 엄마가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간 버스 기사로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교통 안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요. 그럼 할 말이 많아졌어요. 오늘 만난 아이들 이야기, 고마워했던 학부모 이야기들.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 도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도 있었고, 추운 겨울날 야외에서 서 있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겨울을 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학부모 중에서 할아버지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못할 건 없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서 있는데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이 젖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이게 뭔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 한 아이가 자기 우산을 나눠주려고 하더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써요. 라는 그 말에 다시 힘이 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였죠.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르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을 든든히 먹습니다. 예전처럼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근무하는 날은 7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8시부터 12시까지 일합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는 정말 바빠요. 하지만 그 바쁨이 좋아요.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TV만 보지 않고 산책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눕니다. 일을 하고 나니까 다른 시간도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특별한 보람이 됩니다. 어느 날은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 주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 덕분에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라는 편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받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들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이 할아버지 덕분에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해요.
교통지도 하시는 분이시죠? 하면서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김영수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둘째,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나이 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김영수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일요일이 제일 싫어요. 일하러 나가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달 어르신이 근무하시는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김영수 어르신이 재빠르게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릎에 약간의 상처만 났을 뿐 큰 부상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을 지켜본 한 학부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아이를 구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제 일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김영수 어르신의 또 다른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봐요. 이 나이에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요.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김영수 어르신의 삶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교통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만큼 어르신의 일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뜻이겠죠. 아직은 체력적으로 한 곳만 담당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는 꿈꿀 나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공원을 청소하는 것도 좋고,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께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여러분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가장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그냥 남편이고 아버지였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따뜻함,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어르신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어보세요. 분명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의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공감하셨다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김영수 어르신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 나눔은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시니어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김영수 어르신처럼 더욱 빛나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